안녕하세요. 어둡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이고 오늘은 저한테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면 회사 월급날이기 때문에 비록 뭐 월급이라는 게 잠깐 스쳤다 가는 그냥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뭐 특별한 이슈도 없기도 하고, 뭐 감자 거래 정지 때문에 뭐 시장이 잠깐 임시 휴업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인프라코에만 이제 100% 비중이 있는 상태라서 비교적 최근에는 좀 마음 편하게 보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들 스트레스 정말 속된 말로 이빠이 받고 계실 건데, 저는 비교적 이번 감자 기간 동안에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게 노력한다고 뭐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등락폭이 안 보이니까 좀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좀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좀 하나하나 챙기고 있고, 최근에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반팔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니트 조끼 없으면은 좀 사무실에서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켜게 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공시 이제 다트에 공시 4개 정도가 떴습니다. 뭐 열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공시 내용이 뭐 엄청 특별한 건 없지만은 한 번쯤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재상장이 되는데, 이 재상장 시기와 맞물려서 유상증자의 중요한 포인트인 또 거래 가격이 정해지는 2차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만약에 현대중공업 지주라면은 아마 이제는 좀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같은 좀 보유자들의 좀 시선도 있고요.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나요? 공시 나온 거 4개는 크게,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이제 3분기 저희 21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두산 인프라코의 이제 영업 실적에 대한 잠정 공시가 나왔고, 이제 다트에는 깔끔하게 이제 표로 나왔고, 현대두산 인프라코 홈페이지에는 이제 PPT 파일로 돼가지고 좀 간단하게 22장짜리로 나왔고, 그것도 별 내용 없지만은 한번 일독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신주인수권,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중공업에게 인수했던 그 본주 말고 신주인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그 주식이 상장된다는 것, 그리고 단기 차입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DICC 이제 합의가 끝나고 그 DICC 원고 측에 약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번 유상증자에 또 8천억의 그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협상이 마무리돼서 이제 그쪽에 돈을 지불해서 지분을 20% 땡겨오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 차입을 해가지고 아마 돈을 지불하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돈을 받아서 단기 차입금을 이제 갚아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요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호재성 공시겠죠. 왜냐면 DICC 이제 그 원고 측과 협의는 했지만은 언제든지 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대표이사 변경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두산 매니였죠. 엔지니어 출신의 손동현 사장이 이제 현대제뉴인이라고 하는 두산 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를 이제 총괄하는 중간 지주회사의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해서 올라갔고, 현대제뉴인 이제 사장이었던 조영철 사장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사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뭐
저희 회사 일도 모르는데 제가 현대중공업 지주에 뭐 큰 저건 모르겠지만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약간 좀 간부급 중에서도 큰 간부급 인사가 평년보다 좀 일찍 단행됐다고 이제 신문기사에서 봤던 것 같고, 관련해서 정기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승계체제의 어떤 공고와 사장 승진, 부사장인가요? 하여튼 승진한 것 같고, 기존의 이제 권오갑 회장 중심의 체계에서 각 이제 구문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선 쪽 아니면 건설기계 쪽 그리고 에너지 쪽 이렇게 해가지고 부회장을 통해서 각 이제 책임 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거고, 손동현 부회장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산맨이고 이분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던데, 여튼 아시다시피 원래 두산이랑 현대건설기계는 라이벌 관계였던 건설기계 이제 양대 축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뭐 부회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그 모회사로 간 거는 뭐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실력을 또 계속 활용해달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의 색깔로 입히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뭐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회사의 문화라는 게 갑자기 단기간에 쫙 바뀌어라라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좀 현대맨이었던 특히 현대맨이고 재무통이었던 사람을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앉혀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 색깔을 입히겠죠. 현대 색깔을 입히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4개의 공시가 떴었고,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는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사견으로만 얘기하지만은 점점 이제 슬슬 이제 라면 끓일 때 물이 이제 슬슬 끓어오르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다행히 정지 중이어서.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뭐 같이 놀랐으니까 쌤쌤이죠? 빨리 끝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유상증자의 성공과 실패 이런 거는 좀 차치하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주를 굉장히 비토하는 글도 많고 좀 그런 것들이, 저도 뭐 두산인프라코 주주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정말 하나도 예쁘진 않지만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현대중공업 지주가 만든 게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저는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산중공업에서 떼낼 때 아마 거의 진짜 반평신 상태로 회사를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줬을 거기 때문에 좀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까지 재무구조를 안정화해야 되는 게 목적인 것 같고, 아마 이번 3분기 두산인프라코 홈페이지에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결국에는 유상증자 8천억을 받아와서 악성 채무도 빨리 조기 상환하고, 그리고 뭐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도 해서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지, 아직도 현대중공업 지주 나쁜 놈 개새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유상증자 받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현대 좋은 일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한 주라도 갖고 있는지, 갖고 계시는데 그런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상증자 참여하실 분들은 계속 신경 쓰셔야 되고, 왜냐면은 유상증자라는 게 뭐 다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내가 계좌에 돈이 있다고 유상증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상증자 하겠다고 청약 신청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차치하고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권리를 하길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내가 신주인수권 권리가 나오는데, 그거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 안 받을 건 매도해야죠. 지금은
뭐 파실 분이건 갖고 계실 분이 유상증자 받으실 분이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눈 똑바로 뜨고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뭐 유상증자 받지 말자 뭐 하자 막 그러실 분은 그러셔도 돼요. 어차피 실권주는 현대제뉴인이 자기 맥스로 인수할 거고, 그렇게 해도 나오는 실권주는 어차피 그 증권회사에서 다 100% 회수해 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돈 버리는 일인데,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유상증자를 방해하는 그런 얘기들은 그다지 뭐 이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실적 제가 말이 너무 중원부인데서 실적 보시면은 사실 3분기에 중국발 이슈가 엄청 컸었잖아요. 특히 헝다 이제 그룹의 어떤 악재와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상대적으로 중국의 MS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역시나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YOY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21년 3분기 실적인 거잖아요. 작년 3분기랑 비교한 게 있고 올해 2분기랑 비교한 게 있는데, 올해 2분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왜냐면은 대표적인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좀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올라간 것도 있고 중국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있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것도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모든 이야기들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잖아요. 지금 10월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해치운, 어찌 보면은 7, 8, 9월 영업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실적 발표를 이제 재상장 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 죄송합니다. 거래가 재개되기 전에 실적에 대해서 이미 다 발표를 해서 실적에 대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거고, 아무래도 저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들로 뭔가 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건설기계 합병할 때 좀 공정거래 이슈가 있었고, 물론 그 승인을 받긴 했지만은 MS 1등과 2등이 합쳐지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파격적인 어떤 합병이기 때문에, 합병은 아니죠, 파격적인 인수기 때문에 이 시너지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이미 유상증자라고 하는 대형 악재에 파묻혀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고 나가서 저희를 비웃으실 분들은 마음껏 비웃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내일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원래는 유상증자 안 받는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럴 생각이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저는 회사가 밉고 싫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저 현대제뉴인 지분으로 받게 되는 그 KDI 인베스트먼트가 저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제뉴인을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에서는 조금 발을 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유상증자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은 분명히 우리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은 옵니다. 그거는 뭐 각자 다 사견이니까 스스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이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참 말을 더럽게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 홈페이지 가서 3분기 실적 발표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